사돈과의 여행, 그것도 해외여행, 과연 가능할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57년생 시니어 난양입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8일 수요일입니다. 며칠간 비가 오락가락 내리고 있습니다. 추석이 지난 지 이틀이 지나가고 있네요. 즐겁고 풍요로운 한가위 맞이하셨습니까? 저의 집은 큰딸내와 작은딸 내외가 3일씩 번갈아 오가면서 나름 북적이고 있네요. 각자 집안 사정이 있어 그렇다네요. 조금 섭섭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잊지 않고 찾아주니 고맙다고 생각해야겠지요. 이번 영상은 해외 자유여행을 떠나게 된 사유와 여행 인원이 늘어난 이유 및 장기 해외여행 계획 시 고려사항과 마지막으로 사돈 간의 여행 예절에 대해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해외 자유여행을 떠나는 이유. 이번 영상은 앞선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10월 말경 떠날 해외여행에 대해 말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회사 일로 40여 년을 보내는 동안 아내 역시 가사 일로 같은 시간대의 가정에 헌신을 해왔고 그간 딸 둘의 혼사도 무탈하게 치루었는 바 좀 편안하게 해외여행을 둘이서 갔으면 해서 3년 전에 이탈리아 패키지 여행은 다녀왔습니다. 물론 처음 가는 유럽 여행이라 무척 좋았습니다. 그러나 패키지 여행의 단점이 숙소가 너무 외진 곳에 있어 개인적으로 동네, 시장이나 카페에 가는 등의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과 그러다 보니 유럽 사람들의 평시 생활상을 같이 호흡해볼 기회가 없는 점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여행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칠순을 맞는 기념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자유여행으로 다녀오기로 하고 4월경 아시아나 항공의 비행기 좌석을 왕복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물론 회사에는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요. 어쩌다 2명이 7명으로 늘어나다. 그러고 시간이 감에 따라 우리들의 여행에 대해 큰딸이 알게 되고 자기 가족도 같이 가면 어떠냐고 해서 해외여행은 처음인지라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큰딸 내외와는 제주도에 한번 여행 간 것이 전부여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마침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승낙했습니다. 그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른들도 같이 갔으면 하는 의향을 내비쳐서 고민을 하다가 차마 거절을 못할 상황이라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게 되었습니다. 결국 최초 2명에서 7명이 함께하는 해외여행이 되었습니다. 여행 계획을 수립하다. 장기간의 해외여행은 새로운 문화와 사람을 경험하며 삶의 폭을 넓히는 특별한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인원이 많고 일정이 길수록 그만큼 준비해야 할 일도 많아지지요. 특히 7명 이상이 함께 여행할 경우 개인의 성향 차이와 생활 리듬의 불일치로 인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출발 전부터 충분한 계획과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행의 목적과 스타일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휴양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문화 탐방이나 쇼핑 위주로 할 것인지에 따라 일정 구성과 예산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저희는 휴양과 역사 탐방을 동시에 하는 하이브리드 여행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일행의 연령대나 체력 차이를 고려해 일정의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하루의 이동과 관광을 너무 많이 넣기보다는 여유 있는 일정과 휴식 시간을 확보해 각자의 속도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 계획도 신중해야 합니다. 항공권, 숙소, 교통비, 입장료, 식비 등을 종합해 1인당 총비용을 산정하고 공동경비는 어떻게 관리할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여행통장이나 비용정산 앱을 활용하면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가 가능하지요. 또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비상금이나 예비비도 반드시 마련해야 하며 숙박은 인원이 많을수록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관광지와 가까운 위치를 우선 고려하되 7명이 함께 묵을 수 있는 아파트형 숙소나 연결된 객실을 확보하면 편리할 것 같네요. 장기 체류일 경우 세탁시설이나 간단한 취사가 가능한 숙소를 선택하면 생활이 훨씬 수월합니다. 교통수단은 이동 경로와 현지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도시간 이동은 고속철도나 국내선을, 도시 내에서는 전용 차량이나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다만 운전을 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보험,
운전자 분담 등을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여행 일정은 명소 관람뿐 아니라 자유시간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정을 단체로 움직이면 피로감이 쌓이기 쉬우므로 일부 시간은 개인 활동이나 소규모 팀 활동으로 나누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인기 관광지나 미술관, 성당, 레스토랑 등은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일정 확정 후 바로 예매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과 안전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장기 여행일수록 여행자 보험은 필수이며 특히 만성질환자가 있는 경우 약품을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현지의 병원, 대사관, 숙소 연락처 등 비상 연락망을 모든 일행이 공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행 중에는 팀워크와 관계 유지가 가장 큰 과제가 됩니다. 서로 다른 생활 습관과 성격이 모이다 보면 사소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출발 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담당, 회계 담당, 사진 담당, 길찾기 담당 등으로 나누어 책임감을 공유하면 협력의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또한 일정이나 식사 선택 등에서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되 소수 의견에도 귀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관계 유지를 위한 핵심 공감, 배려, 그리고 소통.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진심 어린 공감, 세심한 배려, 그리고 꾸준한 소통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관계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돈처럼 서로의 삶의 방식과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때는 이 세 가지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공감은 관계의 온도를 맞추는 감정의 언어입니다. 공감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마음에서 시작되죠. 여행 중에 누군가 피곤하거나 불편해 보일 때 괜찮아요?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그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위로가 되고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공감은 이해와 신뢰의 기초이며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온 사돈 간의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다리와도 같습니다. 다음으로 배려는 관계를 지탱하는 실천의 힘입니다. 배려는 말보다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식사 자리에서 상대의 취향을 존중하거나 이동 시 편안함을 먼저 챙겨주는 작은 행동이 바로 배려입니다. 그런 작은 마음들이 쌓이면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이라는 신뢰가 생기고 자연스레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배려는 공감의 마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긴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은 관계를 이어주는 순결입니다.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고 작은 일도 커다란 불편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준비할 때나 일정 중에도 서로의 의견을 솔직히 나누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이때의 소통은 주장보다는 조율의 언어여야 합니다. 내 생각을 말하되 상대의 의견도 듣는 균형 잡힌 대화가 관계를 오래 지속시킵니다. 결국 관계 유지의 핵심은 공감으로 마음을 열고 배려로 신뢰를 쌓으며 소통으로 유대를 이어가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어떤 관계도 부드럽고 따뜻하게 성장합니다. 사돈 간의 여행처럼 다양한 세대와 배경이 함께하는 자리에서는 바로 이 공감, 배려, 소통의 조화가 평화롭고 즐거운 시간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단체 여행에서는 개인 시간의 존중도 필요합니다. 일정 중 하루나 반나절 정도는 자유시간으로 두어 각자 원하는 장소를 방문하거나 휴식할 수 있도록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이런 개인의 여유가 단체의 조화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의 추억을 함께 기록하는 것도 관계를 돈독히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함께 공유하거나 여행 일지를 돌아가며 기록하면 공동의 추억이 쌓이고 귀국 후에도 오랫동안 이야기할 거리로 남습니다. 결국 장기간의 단체 해외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의 치밀함과 사람 사이의 공감과 배려입니다. 완벽한 일정보다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한 시간의 의미를 되새길 때 그 여행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 인생의 소중한 경험으로 남게 됩니다. 사돈 간 여행 시 팁. 사돈 간의 여행은 가족끼리의 정을 나누고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서로 다른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만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돈은 가까우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행 중 작은 말 한마디나 행동이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을 준비할 때부터 일정, 역할, 비용 문제 등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말 한마디에도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사돈 간에는 여전히 예의를 지켜야 하는 관계이므로 정치나 종교, 자녀 문제와 같은 민감한 주제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피곤하거나 일정이 지연될 때는 불만보다는 부드러운 표현으로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가요. 와 같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한답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도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특히 SNS에 업로드하기 전에는 함께 간 사람들의 의사를 묻는 것이 예의입니다. 이는 사생활을 존중하고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행 중에는 감사와 배려의 표현을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일정 좋았어요.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말 한마디는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사돈 간의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까운 듯 먼 관계라는 점을 인식하고 적절한 거리와 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번 여행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 가족 간의 신뢰와 정을 더욱 깊게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장기간 단체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와 사돈 간의 관계 유지를 위한 방법에 대해 저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나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항상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감사합니다.